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는 네. 한국에서 네. 미술 작가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 이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 현실이 어떠신지, 어떤 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물론 서울의 한복판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제가 항상 지금 10년도 전에 출발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1년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사고 싶어도 2년에 한 번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자금도 자금이고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투잡도 맞아. 해야 돼서 그거를 물감도 사야 되고 갤러리 비용, 전시 비용에 쓸 걸 재정을 비축해놔야 되기 때문에 막 1년 2번 하고 싶다, 한 번 하고 싶다, 뭐 이거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진 작가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물론 뭐 문화재단에서 해주고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게 더 많이 이제 더 많은 작가한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신진 작가라는 거를 나이로 많이 나누잖아요. 맞아요. 제가 해당이 안 될 때도 있어서 여기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이미 여기 해당이 안 되는구나 할 때 그때 조금 좌절감도 컸고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네, 이제 가정생활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네, 시간적으로 좀 뭔가 제가 조금 나이에 제한이 많이 걸려서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꼭 신진 작가가 나이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시작을 한 작가라는 의미 아닐까요? 너무 감사해요.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꼭 그거를 나누는 이제 여기 39세 있더라고요. 미만 이게 좀 저는 39세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그 39세는 신진인가요? 그래서 나이로 판단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영 아티스트라는 게 그냥 그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작가를 해야 초기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대학원을 이제 졸업한 지가 이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저도 신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 전에 제가 10년 동안 그림을 보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연의 어떤 심미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 이것만 표현을 했고 대학원에 들어와서 뭔가 저의 작가의 철학적인 어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걸 찾았기 때문에 이제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또 신진 작가로 좀 시켜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죠. 신진 작가라는 의미가 너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기쁘네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막 K-드라마, K-팝 뭐 해가지고 K에 대한 관심 엄청 우리나라 관심 많아졌죠. 한국이야. 그래서 사실 한국 문화하면 한국 미술도 빼놓을 수 없고 이제 점점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한국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 꼭 우리나라 관객과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에 소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 작품을 느끼는지에 대한 피드백 받고 싶잖아요. 맞아요. 다르니까 관점이. 그쵸.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국 작가를 외국에 홍보하거나 외국의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지원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어떤 거를 좀 해보고 싶다거나 한국 국제교류 관련돼서. 근데 이제 작가 레지던시 이런 게 이제 간혹 있어요. 해외에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진짜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또 많이 또 보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마 높은 벽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나이 제한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고 제가 이제 4월달에 이번 인사동 전시를 하면서 근데 미국 그 관람객분이 제 그림을 사주시면서 이제 저도 그런 계기가 됐어요. 처음엔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당황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지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작품이 어떤 게 이제 감동을 받으셨냐, 그래서 이 작품을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냐, 이제 그걸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통이 막 더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어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뭐 이런 표현이 또 이제 물 표현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음 기회에 또 개인전을 작가님이 하시게 되면 이메일로 연락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소통의 방법이 그분이 인스타를 하시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 인스타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런 경로?
홍보를 할 수 없는, 왜냐면 외국엔 제가 또 특별히 어떤 인맥이나 지인이 없으면 제가 그렇게 뭐 저를 알리는 그런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미국 분이 사신 것도 잠깐 전시를 오셔가지고 실제로 네. 봤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술이라는 거는 실제 그거 느껴야지만 그 감동이 오지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지지 않고 뭐 포스터로 전해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작가님 작품을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면 그 작품을 외국에 전시하는 기회 아니면 외국 분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볼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든 생각인데 그런 이제 작가 교류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외국에 전시를 하고 또 같이 전시를 하게 해주셨던 분들도 같이 함께 또 한국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 이런 자매 결혼 같은 느낌? 네,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초청을 해주고 또 다시 또 저도 초청을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인맥, 그 미술 쪽에서 아시는 분들이 그 네트워크가 쌓이면은 또 그쪽에 전시하기도 쉬워지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대체 연락을 해서 전시를 전혀 하고 모릅니다. 뭐 어디서 하고 사실 한국에서도 갤러리 그 네트워크 찾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정말 이제 외국 아트페어도 있긴 한데 아트페어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비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제가 만약 작가가 거기 외국을 같이 갈 경우에는 비행기 값이라든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갤러리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글쎄 한 300-4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갤러리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 그 갤러리 측에서도 그냥 그렇게 이제 작가들을 몇 분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아트페어처럼 거기 참가를 할 때 이제 비용을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부담을 같이 해서 이제 작가한테 어떤 비용 부담이 넘어가니까 거기서 좀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냥 그림만 보낸 적도 있고 그때 좀 아쉬웠어요. 좀 뭔가 거기서 조금 저렴하게 절충이 되면 저도 직접 가서 전시를 하면서 또 이렇게 재윤님처럼 저의 작품을 보러 오시는 관람객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으면 거기에 저도 그런 어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클 텐데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런 기회가 많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다른 예를 들면 퍼포밍 아트 같은 경우 뭐 클래식 공연자라든지 아니면 뭐 무용수라든지 하면 그 공연에서 바로 관객의 반응을 직접 하면서 느끼니까 약간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잖아요. 근데 작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을 자기 혼자 이제 뭔가를 하고 그걸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사실 전시에 와서 관객과 소통하는 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누가 와서 이제 너무 좋았어요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은 그냥 보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 관객의 반응,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 전시를 통해서 그 피드백을 받으시는지, 어떤 느낌을 어떻게 받는지.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전시 이제 생각을 떠올려 보면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게 이 일주일을 위해서 내가 1년을 고생한 보람이 진짜 있다라고 느낀 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를 여쭤봐요. 다 한 바퀴 도시고 그림을 보고 나서 이제 나가실 때 너무 잘 봤습니다. 작가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라고 하시면 제가 거기서 대답을 바로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이렇게. 보통 근데 작가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너무 이제 제가 조금 너무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반응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걸 그냥 한 바퀴 휙 돌고 나가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럴 때 여쭤봐요. 전 저 그림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작품 설명을 제가 해드려요. 이건 이렇게 해서 했고 이건 뭘 표현하고 싶었고 이러면 이제 너무너무 굉장히 뭐라 그럴 때 되게 관심 있게 들으시는 걸 보면 이제 그런 피드백이 저한테 오는 거죠. 그게 이 그림에 대한 반응이 좋구나. 또 이런 그림은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자료로 남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자분 두 분이셨는데 이제 작품이 지은 씨처럼 마음에 든다라고 너무 좋아요. 설명 듣고 혹시 작업실이 어디신가요? 작업실 한번 방문하고 싶다. 다른 작품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서울이 아니고 대전에 있다 보니까 죄송하다고 대전에 있다 했더니 적극적으로 자기 하나이글스 팬인데 야구 보러 갈 때 꼭 한번 들리겠다고 진짜 오셨거든요. 6월 달에. 그래서 대단하다. 너무 반가웠고 팬이네요. 네, 정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맺어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보통 사람과 사람이 이제 물론 뭐 다른 것들의 매력을 느껴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두 여자분 같은 경우 저한테 되게 잊지 못할 또 관람객이 되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작업해야겠다. 네, 더 그런 어떤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맞아, 작가한테는 그거 되게 중요한. 네. 그래서 이제 예술가로 살고 계시니까 그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가는 뭐예요? 그냥 저는 뭐 난 이런 예술가가 돼야지, 뭐 이런 작가가 돼야지 이렇게 시작했던 출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림을 좋아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가 몸과 마음이 다 행복한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큰 욕심이 없다라는 어떤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물감 사고 제 작업실에 공간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과 만날 수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것만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 제가 이제 죽는 날까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싶다. 이거가 지금 저한테는 바람입니다. 그냥 네. 그리고 그런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게 인간이 살면서 물론 뭐 어떤 명예나 돈과 뭐 다 중요하지만 그거에서 성취감에서 오는 어떤 희열,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작품을 준비를 하고 또 전시를 딱 했을 때 관람객들이 막 너무 감동을 함께 받고 그렇게 호흡을 해줄 때 정말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가로서 살아가는 어떤 전 앞으로도 그런 의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 이제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왜냐면 제가 바라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이 좀 잘 안 나올 때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작품을 딱 내놨을 때, 그걸 보고 이제 함께 감동해주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그때인 것 같아요. 전시를 할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이제 그거 힘든 어떤 과정들이,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람 있다, 성취감을 느낀다. 성취감을 느낀다. 네. 진짜. 그러면 예술가라는 게 예술가의 정체성과 다른 정체성을 분리해서 사시나요? 아니면 예술가의 정체성으로 사시나요? 지금 현재는 그냥 예술가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뭔가를 사물을 보거나 어떤 그냥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제가 이제 가게 되면 다음번엔 저런 색깔, 정말 자연의 색을 이렇게 물감으로 표현하는 건 정말 자연의 색은 물감으로 표현이 되지는 사실 않아요, 100%. 그렇지만 저걸 어떻게 담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뭔가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가도 저걸 보면 다음번에 저런 색깔 한번 써봐야겠다. 지금도 이렇게 여기 화병에 들어있는 꽃에 저 대비가 푸른색과 저 자줏빛 저 색깔이 나름 진짜 지금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 작품에 이제 이렇게 채도를 좀 다르게 하고 해서 써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활에서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네, 그냥 뭐 개인적인 삶과 작가로서 삶이 나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시각 작가들은 시각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 어떤 사물을 볼 때 다른가요? 다른 사람과 보는 게? 제가 이제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비 오는 거리를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 불빛이 아스팔트에 이렇게 내립니다. 물그림자처럼.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저의 그 물그림자의 출발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옆에 있던 친구한테 저 신호등에 비가 젖은 그 아스팔트에 내려지는 저 빛이 혹시 그 칵테일에 페퍼민트 같지 않니? 녹색 빛은 그렇고 빨간 빛은 뭐 어떤 칵테일 같고 막 이랬더니 친구가 나는 이 길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맨날 다니는 이 길에 너는 그걸 그렇게 보는구나. 다르다.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정말 물에 비친 그 신호등 불빛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요. 저도 비 오는 거리의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요. 비 올 때 진짜 예뻐요. 비 오는 건 싫지만. 네, 제가 물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진짜 그 작가로서 이렇게 예술가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부러운 지점이 자기의 그 작업 얘기할 때 너무 신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작품 활동 그리고 항상 그거에 약간 집중돼 있는 몰입돼 있는 모습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는 아름다운 내 시선과 마음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김선영 작가님과 함께 얘기를 해봤고요. 작가님이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전시가 이제 올해 또 있잖아요. 아, 네네. 10월 15일 날 어디서? 강남 신사동에서. 그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네. 그때는 테마가 또 계속 물과 그림자인 거기 이제 갤러리 관장님께서 부탁하신 게 제 작품의 초기작과 중기작 그리고 현재작까지 그렇게 약간 일대기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작품을 이제 DP 해달라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 아래 네. 링크를 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가 주시고 네. 여기 아래 이제 그 선영 작가님 인스타그램 네. 해놓을 테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시면 직접 보시면 제가 어떤 점 때문에 작가님을 오늘 여기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공유드리고 싶었는지 아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그림을 정말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 옆에 이렇게 한 분만 계셔도 계속 작업을 계속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힘이 생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보고 엄청 힐링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미카로 인더 핸섬 월드 아트 편은 김선영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네. 다음에 다른 작가님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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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